저기, 손님. 아르바이트생이 된장찌개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그 시계 어디서 구하셨어요? 지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례했죠? 그런데 진짜 신기해서요. 우리 엄마 시계랑 완전 똑같거든요.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시계요? 네. 엄마가 그러는데 그 시계가 세상에 2개밖에 없대요. 30년 전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라고. 청록색이랑 보라색이 섞인 거. 손님 시계랑 완전 똑같아요.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오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연을 보시고 사시는 곳과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거기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평온하게 사연 청취하셔요.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뒷골목. 회색빛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다. 이지훈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잠시 차를 세우라고 했다. 골목 안쪽 낡은 2층 건물 1층에 퇴색한 간판이 보였다. 할매네 된장찌개. 지훈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골목으로 들어섰다. 55세. 대한민국 10대 재벌 기업 중 하나인 태양그룹의 회장.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의 총수.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공허했다. 언론에서는 그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감정 표현이 없고 냉철하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된장찌개집 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나무 테이블 5개, 플라스틱 의자들, 오래된 김치냉장고, 벽에 손글씨로 적힌 메뉴판. 30년 전 기억 속 그 풍경이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물수건을 내밀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맑은 눈동자, 환한 미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지훈은 구석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보았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계란 추가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왜 이곳에 들어왔을까? 회장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본 이 작은 식당. 30년 전 그 사람과 자주 오던 된장찌개 집이 떠올랐다. 그래서 차를 세운 것이다.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17분. 그리고 3분 후면 그는 또다시 그 시간을 맞이할 것이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3시 20분이 되면 이 시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시계는 특별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독특한 다이얼, 손으로 조각한 듯한 섬세한 테두리. 세상에 단 2개뿐인 커플 시계.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특별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저기, 손님. 아르바이트생이 된장찌개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그 시계 어디서 구하셨어요? 지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례했죠? 그런데 진짜 신기해서요. 우리 엄마 시계랑 완전 똑같거든요.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시계요? 네. 엄마가 그러는데 그 시계가 세상에 2개밖에 없대요. 30년 전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라고. 청록색이랑 보라색이 섞인 거. 손님 시계랑 완전 똑같아요. 신기하죠?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지훈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혹시 이름이 뭐죠? 저요? 박하은이요. 왜요? 하은. 30년 전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들었던 딸의 이름. 지우는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물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1994년 11월 3일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1994년 11월 3일 오후 3시 20분. 그날 그 시간. 지훈이 30년 동안 잊지 못한 시간.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명함을 건넸다.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하은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다. 태양그룹 회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된장찌개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테이블에 놓고 밖으로 나갔다. 비를 맞으며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4년 9월 26살의 최민아는 종로구에 있는 작은 출판사 민들레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꿈을 쫓아 출판계에 뛰어든 지 3년째. 월급은 22만 원으로 적었지만 책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미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렀다. 신간소설 코너를 둘러보던 중 누군가와 손이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키 172cm 정도의 훤칠한 여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짧은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인상.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묘하게 부드러웠다. 이 책 좋아하세요?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미나가 집어든 책은 공지영 작가의 신작 소설이었다. 네, 이 작가 좋아해서요. 저도요. 이 사람 글이 참 따뜻하면서도 날카롭죠. 맞아요. 특히 이번 작품은 여성의 삶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냈더라고요. 그쵸? 3장 읽다가 울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점 한 구석 소파에 나란히 앉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문학 작품부터 시작해서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 아, 저 출판사 다니는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출판사요? 어디서 일하세요? 작은 곳이에요. 민들레 출판사라고. 아, 거기요? 저 그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 몇 권 갖고 있어요. 정말 좋은 책들 많이 내시더라고요.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우리 출판사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 여자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미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실례지만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책 추천도 받고 싶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찢어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당신은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집 전화번호를 적었다. 이지훈이라고 해요. 꼭 연락할게요. 저는 최민아예요. 연락 기다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8시 미나의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미나 씨? 저 기억하세요? 서점에서 만났던 이지훈인데요. 아, 지훈 씨. 물론 기억해요. 시간 되시면 내일 차라도 한잔할까 해서요. 괜찮으세요?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좋아요. 첫 만남은 인사동의 작은 전통 찻집에서였다. 일요일 오후 3시 미나는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롱스커트를 입었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했다. 지훈이 나타났을 때 미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은 지훈은 서점에서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 보였다. 안 기다렸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따뜻한 대추차를 시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나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 사실 재벌가 딸이에요. 미나는 대추차를 들다 말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태양그룹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당연히 알죠. 그 큰 회사. 제 아버지가 그 회사 회장이에요. 미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태양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오면 늘 의심하게 돼요. 돈 때문인지 집안 때문인지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미나 씨는 달랐어요. 저를 그냥 책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봐줬잖아요. 미나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저는요, 지훈 씨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훈 씨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어요. 책 이야기할 때 눈 빛나는 거,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좋았어요.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미나 씨.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다. 한강 둔치를 걷고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골목길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지훈은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평범한 연인처럼 미나와 시간을 보냈다. 2달 후인 11월 어느 저녁 한강 다리를 걷던 지훈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 씨, 응? 나랑 사귈래요? 미나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네, 좋아요. 미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일기장을 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지훈이가 사귀자고 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1994년 겨울부터 1995년 봄까지 지훈과 미나는 연애를 했다. 하지만 지훈은 가족에게 미나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알리는 순간 끝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주로 강남이 아닌 강북의 작은 식당들을 다녔다. 지훈이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간 곳이 종로구 창신동의 작은 된장찌개집이었다.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미나가 뜨거운 찌개를 후후 불며 말했다. 그치? 우리 집 된장찌개보다 맛있어. 우리 집이라니. 지훈 씨네 집에 된장찌개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응, 가정부 아줌마가. 근데 여기만 못해. 미나는 웃으며 김치를 집어먹었다. 나중에 우리 같이 살면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우리 엄마 레시피로. 정말? 기대할게.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1995년 여름 교제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지훈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미나 씨, 눈 감아봐요. 왜? 무슨 일이야? 선물 있어요. 눈 감아요. 미나가 눈을 감자 지훈이 그녀의 손목에 뭔가를 채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제 떠봐요. 미나가 눈을 뜨고 손목을 보았다. 아름다운 시계가 있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묘하게 섞인 다이얼, 섬세한 금 테두리, 우아한 가죽 밴드. 와, 너무 예쁘다. 특별 주문 제작한 거예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어요. 지훈이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다. 똑같은 디자인의 시계가 있었다. 커플 시계예요. 우리 평생 함께하자는 의미로.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훈아, 고마워. 나 진심이야, 미나 씨. 평생 함께하고 싶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995년 가을, 지훈의 가족이 미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은 아버지에게 호출되었다.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차갑고 위압적인 공간. 이기철 회장이 서류 한 장을 책상에 던졌다. 사설 탐정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였다. 미나의 사진, 학력, 가족관계, 재산 상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이기철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봤다. 아버지, 태양그룹 후계자가 평범한 출판사 직원과 사귄다고? 집안도 변변찮은 여자를? 그 사람은 평범하지 않아요. 똑똑하고 교양 있고 착하고. 닥쳐. 이기철 회장이 책상을 쳤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그 여자 인생 내가 박살낼 거야. 그 여자 출판사도 망하게 만들고 취직도 못하게 만들 거야. 아버지, 제발. 선택해. 그 여자 아니면 그룹이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그룹 포기하겠습니다.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기철 회장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저는 미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룹도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미친년이. 이기철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훈은 회장실을 나왔다. 그날 저녁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 씨, 나 집 나왔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우리 헤어지래요. 안 그러면 미나 씨한테 피해 준다고. 그래서 나 그룹 포기하고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야.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같이 살자, 미나 씨. 응, 같이 살자. 1995년 10월, 지훈과 미나는 신림동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이었다. 지훈은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80만 원. 재벌가 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행복했다. 미나는 여전히 출판사에서 일했다. 월급 30만 원.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치면 110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기에는 충분했다. 오늘 뭐 먹을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훈이 물었다. 된장찌개 끓여줄까? 냉장고에 두부랑 호박 있어. 우와, 좋지. 미나가 좁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주말에는 남산을 산책하거나 동네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봤다. 돈이 없어서 영화관에는 잘 못 갔다. 하지만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996년 봄, 특별한 일이 생겼다. 지훈아. 응? 나 임신한 것 같아.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정말? 응, 생리가 2달째 안 나와. 내일 병원 가볼래?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 차시네요. 지훈과 미나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아기다, 미나 씨. 응, 우리 아기.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지우는 야근을 자청해서 돈을 더 벌었다. 미나는 임신한 몸으로도 출판사에 계속 다녔다. 아기를 위한 돈을 모아야 했다. 1996년 여름 배가 불러온 미나와 함께 시장에 갔을 때 지훈이 물었다. 아기 이름 뭐라고 지을까? 예쁜 이름으로 짓고 싶어. 하은이 어때? 은혜로운 하늘이라는 뜻으로. 미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박하은. 좋다. 우리 딸 이름은 하은이로 하자. 딸일까? 응, 느낌이 그래. 딸일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었다. 아기 옷을 사고 작은 이불을 샀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이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다. 1994년 11월 2일 미나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서둘러 미나를 강남의 큰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진 돈을 다 써서라도 좋은 병원에서 출산하게 하고 싶었다. 힘내요, 미나 씨. 조금만 참아요. 응. 아파. 진통이 계속되었다. 12시간, 15시간. 미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1994년 11월 3일 오후 3시 20분.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다. 으앙, 으앙. 건강한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울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지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하은아, 아빠야. 사랑해. 하지만 이 행복은 이 시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오후 5시 지훈이 미나의 병실로 돌아갔을 때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태양그룹 비서실장 최도영이라고 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하러 왔어요? 회장님 명령으로 왔습니다. 최도영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이지훈 이사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를 버리고 돌아오시면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나가요. 이사님, 나가라고요. 지훈이 소리쳤다. 미나가 침대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회장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영이 나간 후 지우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미나 씨. 나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지훈아, 무섭다. 걱정하지 마.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돼.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자정이 넘은 시각 미나가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최도영과 마주쳤다. 최미나 씨, 왜 또 오셨어요? 회장님 명령입니다. 아이는 살릴 수 없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태양그룹의 후계자가 신분불명의 여자와 낳은 자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오늘 밤 처리하겠습니다. 안 돼요. 미나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이사님, 이건 회장님 명령입니다. 아이는 안 돼. 내 딸이. 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덩치 큰 남자 2명이 지훈을 붙잡았다. 나라고. 미안합니다, 이사님. 회장님 명령입니다. 최도영이 신생아실로 향했다. 미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제발 우리 딸만은. 미나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제발이요. 저는 뭐라도 할게요. 영원히 사라질게요.
다시는 지훈이 앞에도 안 나타날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하은이만은,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최도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미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동요가 있었다. 그에게도 딸이 있었다. 막돌이 지난 딸.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도에는 미나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도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아이를 데리고 즉시 사라지십시오. 평생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지훈 이사님 앞에도, 태양그룹 앞에도. 그리고 최도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지훈 이사님께는 아이가 사망했고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장님은 절대 그 아이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죽은 것으로 처리하면 더 이상 찾지 않으실 겁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훈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는 것. 지훈에게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나쁜 여자로 기억된다는 것.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하은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10분 안에. 미나는 비틀거리며 신생아실로 갔다.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갓 태어난 하은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미나는 하은이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지훈이 남자들에게 붙잡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미나, 미나. 미나는 그 목소리를 뒤로하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5분 후 최도영이 지훈을 놓아주었다. 지훈은 미친 듯이 신생아실로 달려갔다. 내 딸 어딨어?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산모분이 데리고 가셨는데요. 뭐? 지훈은 병원 전체를 뒤졌다. 하지만 미나도 하은이도 없었다. 사라져버렸다. 미나. 지훈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최도영이 지훈을 찾아왔다. 이사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뭐?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최미나 씨는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정신을 잃었다. 미나는 갓 태어난 하은이를 안고 서울역으로 갔다. 기차표를 샀다. 가장 먼 곳으로. 경상북도. 그곳에서 미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름을 박미나로 바꿨다. 하은이의 성도 박씨로 올렸다. 모든 것을 지워야 했다. 작은 고시원에서 살며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밤낮으로 일했다. 하은이를 키우기 위해. 재혼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훈이 있었다. 밤마다 손목시계를 보며 울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그 시계. 지훈이 준 유일한 것. 하은아, 미안해.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하은이는 엄마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것은 알았다. 그래서 더 착하게, 더 열심히 공부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야간학교를 다녔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엄마를 도왔다. 대학은 가지 못했다. 돈이 없었다. 25이 된 하은이는 서울로 올라왔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논현동 된장찌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 지훈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미나가 사라진 후
지우는 3일 동안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깨어났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도 딸도 모두 잃었다. 최도영의 거짓말을 믿었다. 아이는 죽었고 미나는 도망쳤다고. 그 배신감에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살았다. 가족에게 돌아갔다. 다시 태양그룹에 들어갔다. 하지만 감정을 완전히 죽였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기계처럼 일만 했다. 저 사람 얼음 여왕이야. 직원들은 그렇게 수군거렸다. 차갑고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 결혼하지 않았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나가 있었다.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한 딸. 매일 오후 3시 20분이 되면 지우는 손목 시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실 화장실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30년이 그렇게 흘렀다. 2024년 11월 된장찌개 집에서 박하은을 만난 후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을 불렀다. 박하은이라는 사람 조사해줘. 1994년 11월 3일생. 현재 논현동 된장찌개집 아르바이트. 알겠습니다, 회장님. 3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하은, 1994년 11월 3일생. 모친 박미나, 54세. 직업 택시 운전기사. 본적지는 서울이었으나 1994년 경상도로 이주 붙인 기록 없음. 지훈의 손이 떨렸다. 모친의 학력은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 전 민들레 출판사 직원. 모든 것이 일치했다. 박미나는 최미나였다. 성을 바꾼 것뿐이었다. 출생 병원은 강남성 모병원입니다. 지우는 즉시 그 병원으로 갔다. 30년 전 기록을 찾았다. 1994년 11월 3일 오후 3시 20분 여아 출생. 산모 최미나. 아기는 정말 사망했습니까? 원무과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다. 네, 기록상으로는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시 간호사를 찾아야 했다. 20여 년 전 기록을 뒤져 이름을 찾아냈다. 김순자. 현재 70세로 은퇴.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김순자를 찾아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4년 11월 3일 강남성 모병원에서. 김순자는 지훈의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아, 그때 그분, 이지훈 이사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날 일을 기억하세요?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기는 분명 살아서 태어났어요. 건강했어요. 울음소리도 컸고요. 그럼 왜 사망 처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산모분이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위에서 사망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지우는 온몸이 떨렸다. 그럼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우는 차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 만났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최도영을 찾아야 했다. 은퇴한 최도영은 경기도 용인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찾아갔다. 회장님. 70대가 된 최도영은 지훈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진실을 말해주세요. 최도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뭐가?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미나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회장님께는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왜 그랬습니까? 이기철 회장님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를 없애라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미나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나갔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최도영이 아니었다면 하은이는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우는 박미나를 찾기로 했다. 경상북도 낡은 5층 빌라. 지우는 며칠간 그곳을 지켜봤다. 자정 무렵이면 늘 택시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친 모습의 여자가 내렸다. 미나였다.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짧았던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11월 15일 토요일 밤 지우는 차에서 내려 빌라 앞에서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 택시가 도착했다. 미나가 내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미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훈이? 미나 씨. 미나는 뒷걸음질 쳤다.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돌아가요. 제발.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날 버렸어요? 지훈의 질문에 미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딸도 데리고. 우리 딸? 미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고 계셨어요? 하은이가 살아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우리 하은이를, 우리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나는 흐느끼며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최도영의 협박,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거래, 그리고 30년간의 고통.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하은이 재우고 나면 이 시계를 보며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지우는 미나를 끌어안았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빌라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30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지훈과 미나 그리고 하은이가 마주 앉았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은이는 며칠 전 모든 진실을 들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태양그룹 회장이라는 것. 엄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 하은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지훈은 하은이를 끌어안았다. 30년 만에 안아보는 딸. 갓 태어났을 때는 3kg도 안 됐는데 이제는 자신보다 키가 작지만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다 얘기해줬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미나도 함께 울었다. 30년 만에 이룬 가족. 고마워, 미나 씨. 우리 딸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지훈이 하은이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하은이는 어떤 포크를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알려줄게. 지훈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민망해하는 하은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딸이 이런 것도 모르게 자랐다니. 미나와 하은이를 초대해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보여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와, 여기가 집이에요? 하은이는 넓은 거실을 보며 놀랐다. 200평이 넘는 공간. 평생 10평짜리 고시원과 작은 원룸에서만 살았던 하은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다. 응, 여기가 아빠 집이야. 혼자 살아요? 응.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 미나는 거실 한쪽의 액자를 발견했다. 30년 전 서점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 지우는 그 사진을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이 사진, 버릴 수 없었어요. 당신과의 유일한 사진이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주말마다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구부 새로운 시작. 2024년 12월 지우는 미나에게 청혼했다. 미나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호텔 라운지에서였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30년 만에 이루어진 청혼이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하은이가 신부 들러리를 섰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미나를 보며 지우는 생각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아름다웠지.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세 가족이 함께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하은아. 미나와 하은이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하은이는 대학에 입학했다. 30대가 되어서야 이룬 꿈이었다. 지훈이 모든 학비를 대주었다. 아빠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야. 아빠가 30년 동안 못해준 거니까. 미나는 출판사를 차렸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꿈. 지훈이 자금을 지원했다. 미나 출판사. 어때요? 좋아요. 우리 미나 씨 이름. 모든 것이 행복했다. 30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났다. 에필로그 된장찌개의 약속. 2025년 1월 눈 내리는 어느 토요일 저녁. 지훈, 미나, 하은이는 논현동 그 된장찌개 집에 다시 모였다. 운명이 시작된 그곳. 여기서 다 시작됐죠.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내가 그날 시계 이야기 안 했으면. 그럼 우리 영원히 못 만났을 거야. 지훈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었다. 된장찌개 셋 주세요. 미나가 주문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이 맛이야. 30년 전 그 맛. 지훈이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에요. 하은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끓여줄게. 우리 세 식구 모이면.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두 분, 시계 자랑은 이제 그만하세요. 하은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고 저도 있잖아요. 시계보다 더 소중한 거. 미나와 지훈이 동시에 웃었다. 맞아. 내가 최고지, 우리 딸. 된장찌개를 먹으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30년간 못 나눴던 이야기들. 하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미나의 택시 운전 이야기, 지훈의 외로웠던 회장 생활 이야기. 아빠 나중에 회사 물려받아야 해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럼 저 출판사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미나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도와줄게.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예쁘다. 하은이가 손을 뻗어 눈을 받았다. 지훈과 미나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눈송이가 끝없이 내려왔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왔었죠? 미나가 물었다. 응.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눈 왔었어.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기억해요. 모든 순간을.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논현동 골목길을. 눈 덮인 길을. 엄마, 아빠. 하은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하은아. 정말 정말 사랑해. 미나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훈아. 응?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우리 딸 지켜줘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눈을 맞으며 서로를 껴안으며 30년의 긴 겨울이 끝났다. 마침내 봄이 왔다. 2026년 1월 미나 출판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은이도 열심히 일을 배우며 출판 일을 익혀가고 있었다. 첫 책으로 미나가 직접 쓴 수필집을 냈다. 제목은 30년의 약속.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나와 지훈, 그리고 하은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엄마, 이번 주 판매량 나왔어요. 10만 부 돌파. 하은이가 신나서 소리쳤다. 정말? 우와.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또다시 그 된장찌개 집에 모였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 곳이 되었다. 할머니, 된장찌개 셋이요. 하은이가 익숙하게 주문했다. 오늘은 특별히 계란도 추가해 주세요. 식당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하은이 요즘 잘 되나 보구나. 얼굴이 환해졌어.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된장찌개를 먹으며 지훈이 발표했다. 다음 달에 재단 하나 만들 거야. 재단이요? 응. 하은재단.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아이들 지원하는 재단. 미나의 눈이 촉촉해졌다. 지훈아,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가족들을 돕고 싶어. 그리고 이 재단은 하은이가 운영하면 좋겠어. 하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할게요, 아빠. 우리 딸 믿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나가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만. 미나는 된장찌개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주인 할머니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계약서 같은 것을 쓰기 시작했다. 10분 후 나온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식당 샀어. 뭐? 지훈과 하은이가 동시에 놀라 물었다.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가게 정리하려고 하셨대. 그래서 내가 샀어. 우리 세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인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 지훈이 미나를 껴안았다. 역시 우리 미나 씨. 나도 끼어요. 하은이도 두 사람을 껴안았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5년 후 2030년 11월 3일 하은이의 36번째 생일이자 3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짜. 논현동 된장찌개 집은 이제 하은이네 된장찌개로 이름이 바뀌었다. 미나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하은이도 와서 도왔다. 오후 3시 20분. 지훈, 미나, 하은이, 그리고 하은이의 남자친구까지 네 사람이 식당 안에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하은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람은 김준서예요. 제 남자친구고 결혼하고 싶어요.
미나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아,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아빠가 살펴볼게. 우리 딸 울리면 안 돼. 지훈이 준서를 쳐다보며 말했다. 엄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네, 회장님. 하은이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준서가 90도로 인사했다. 회장님 말고 아버님이라고 해. 네, 아버님. 모두가 웃었다. 미나가 된장찌개를 끓여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된장찌개. 자, 우리 하은이 생일 축하하면서 건배. 네 사람은 숟가락을 들어 서로 부딪혔다. 건배. 된장찌개를 먹으며 미나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도 미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시계가 있었다.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딱똑딱 움직이는 시계. 여보. 미나가 속삭였다. 35년 전 오늘 우리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응. 기억해. 30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응. 기적 같은 일이지.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35년 전 그날처럼. 지훈이 이 식당에 처음 들어왔던 그날처럼.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두 분 진짜 좋아 보여요. 저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너도 그럴 거야. 준서 씨랑. 준서가 하은이의 손을 잡았다.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식당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된장찌개에 김이 피어오르고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35년 전 내가 이 골목에 들어왔던 것은 운명이었구나. 미나를 다시 찾기 위한, 하은이를 만나기 위한 운명. 미나도 생각했다. 30년간의 고통도 의미가 있었어. 하은이를 지켰으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 하은이는 생각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후 3시 20분. 지훈과 미나는 동시에 시계를 보았다. 35년 전 하은이가 태어난 그 시간. 생일 축하해, 하은아. 생일 축하해,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아빠. 네 사람은 웃으며 된장찌개를 먹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식당 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35년 만에 완성된 가족. 된장찌개 냄새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사랑.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이지훈과 최미나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가 그 증거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시계를 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박하은은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집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한국적인 음식, 가족이 함께 먹는 음식, 이지훈과 최미나가 연애할 때 자주 먹었던 음식, 그리고 35년 후 가족이 다시 모여 함께 먹는 음식,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사시는 곳에서 시청평 댓글로 남겨주시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인생극장 채널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